자, 그제와 어제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행적이 포착돼서 지방으로 어디 잠적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빠른 시간에 검거돼서 일단 다행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행적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죠. 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여성 지인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걸 포착한 겁니다. 위치 확인 후 밤 9시 24분쯤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다소 저항하긴 했지만 안전하게 제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 김길수는 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후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안 가고 의정부에서 모습을 드러냈을까? 두 번째, 아시다시피 이 여성 A는 도주 후 처음으로 만나서 도움을 받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에게 왜 다시 전화를 걸었을까? 경찰은 이미 그 여성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CCTV 준비했는데 지난 4일 김길수가 도주 후에 저 여성 지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택시가 서고 택시비를 여성이 계산해 준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김길수가 내려서 여성 지인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유유히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 김길수의 행동이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여성 지인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입니다. 저 여성 지인에게 김길수가 의정부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가 요즘도 있습니까? 전화를 걸다가 덜미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검거된 김길수의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하셨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자, 이렇게 저런 웃긴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게 또 기자의 숙명입니다. 도주가 계획적인 도주가 아니라고 김길수가 공격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숟가락도 우발적으로 먹었냐? 라는 질문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 좀 해야 했죠. 저 기자 잘했습니다, 질문. 강력범죄 전과가 다수입니다. 위험천만한 김길수가 조기에 검거된 것은 다행입니다.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요. 2차례 성폭행을 했어요.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피해 여성 상대로 위증을 고소해서 무고죄로 징역 4개월이 또 추가된 바도 있습니다. 여성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고 벌금 300만 원. 이 밖에도 뺑소니, 사기, 특수 강도, 미수 등 전과 이력이 많습니다. 잡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두 가지 의문점 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본인이 도주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니 당연히 그럼 숟가락도 우발적으로 먹었냐라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에게 이 궁금증 오늘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김진애 앵커의 모니콜입니다. 현재 김길수가 도주 계획 안 했다, 조력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뭐 숟가락을 먹기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전과가 없으면 우발적이라는 말을 믿을 것 같은데 이미 징역을 살면서 지금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구치소로 이송되는 걸 면한 거죠. 지방으로 도주를 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멀리 가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민을 해봤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힘들게 도주하는 것과 쉽게 잡혀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거냐. 도주를 하려고 그러면 돈도 탕진하게 되고 지방 네. 생활을 연고지가 아니니까 그런 어려운 생활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 A 씨는 도주 직후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여성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게 연락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쉽게 김길수가 똑같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지금 김길수가 연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7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의 뭐 행방과 연관성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여성에게 연락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걸로 추정돼요. 이수정 교수는 저 경찰이 이미 특정한 저 여성에게 다시 전화를 걸다 덜미가 붙잡힌 거 관련해서 혹시 사기 범죄 수익금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제일 궁금한 게 하태경 의원님, 한번 김길수가 이 페이크를 주었어요.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착 찍히고 지방으로 갈 걸로 다 예상했을 때 의정부로 왔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교도소 가면 이게 더 낫지 않냐라고 순간 이제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하태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심리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주를 거의 체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그 탈옥을 하면 몸은 자유롭잖아요. 마음은 감옥이에요. 마음이 감옥이다. 뭐 온통은 CCTV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의심하고 신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현상금도 막 올라가고. 그렇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 몸은 이제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속은 편하다. 그렇죠. 거기서 뭐 그 때리는 사람도 없지. 예. 삼시세끼 밥 다 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더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신경 써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누가 뭐 들이닥칠까 봐. 그래서 거의 체념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날 잡아가라. 뭐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은 탈옥해야 되는 뭐 구체적인 뭐가 있느냐. 뭐 돈이 있느냐. 뭐 중간에 챙겨질 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수사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탈옥해와야 소용없다. 어렵다. 예. 지난번에 옵티머스인가요? 그 대표가 그저 저기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 잡히잖아요. 결국 다 잡힙니다. 제가 우리 경찰서 가서 CCTV 보면요. 동네 곳곳에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나와봐야 그게 지옥이다. 감옥에 계셨을 때 편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 그때 놀랐는데 처음 잡혔을 때요. 예. 학생운동하다가 예, 학생운동하다 민주화 잡혔을 운동하다 때, 감옥 갔다 저는 오셨으니까. 뭐 파렴치 이런 건 아니고 네. 양심법으로 잡혀가지고 양심범이지. 그때 이제 안기부에 잡혔었는데 예. 경찰 갔다가 검찰 갔다가 데려가는데 너무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도망가라는 거냐? 왜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나 혼자 먹까 내버두고. 그러니까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고 그냥 가라는 거야 집에. 별로 약간 체포의 중요도에서 좀 낮았던 인물 아니에요? 아니 하태경 근데 의원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예. 달리기도 잘 못해 금방 잡힐 가능성이 높고 마음은 오히려 그 어디 감옥이었다. 가봐야 아. 그 마음의 고통. 김길수의 심정.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김길수 금방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야, 내 학생운동하다 저 도망갔다. 친구가 지금 지옥에 산다. 예. 그러니 감옥이 천국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박 의원님, 이 강력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이 성폭행에 뭐 사기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는데 빨리 잡혀서 다행입니다. 네, 2차 피해가 없는 건 정말 다행이죠. 예. 근데 63시간 만에 잡힌 거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내자로 좀 그 설명을 드리면 갈팡질팡 아니면은 성동격서입니다. 성동격서다. 예. 계획적이었다면은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얼굴을 보이고 의정부를 갔잖아요.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못 잡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은 물론 아주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범죄가 있지만 또 사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역시 갈팡질팡한 거 아니냐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예.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